자, 저희가 준비한 제목, 아무도 몰랐던 7시간입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진 소식이죠. 광주에서 있었던 폭염사고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어린이집 버스에 탔던 4살 아이가 도대체 7시간 이상 넘게 갇혀가지고 뭐 체온이 40도 넘게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직까지 의식불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유종 기자, 사건 얘기를 조금 해주시죠. 어떻게 벌어진 사건입니까?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버스 안에 있던 한 아이를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통학버스를 이제 유치원버스를 움직이려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한 아이가 그 안에 갇혀서 무려 7시간 동안 있었답니다. 네. 굉장히 열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체온이 40도가 넘었고요. 네. 차 안의 온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열사병을 앓고 있다가 숨지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사망한 거는 확실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다라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자막을 정정을 해드리고요. 네. 자, 아이 아버지하고 저희 취재진이 한번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인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내리면은 애들이니까 뭐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보니까 그 검은 그 시트를 싹 발라놔갖고 밖에도 못 보게 안에도 못 보게 해놓고 안에서 뭐 물었겠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아버님 말에 따르면은 그 유치원 통학버스가 아주 짙게 썬팅을 한 차였다고 해요, 여성원 변호사님. 예. 애들 저렇게 통학시키는 버스가 저렇게 밖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썬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답답한데요. 네. 저게 뭐 어떤 썬팅이라는 게 보통 차에서는 그냥 연하게 그냥 햇빛을 좀 차단하는 정도인데요. 네. 밖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썬팅, 저거는 왜 유치원 버스에 보통 그렇게 썬팅 많이 한 차들 보면 범죄에 이용되는 차들이 그렇죠. 대부분인데 네. 저렇게 그 유치원 버스에 썬팅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나중에 뭐 다른 범죄도 문제겠지만 썬팅을 과도하게 하면 그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됩니다. 법 위반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이 썬팅을 한 거는 이제 그 의도는 알겠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여름철에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그 강한 햇빛을 애들한테 차단시켜주기 위해서 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밖에서 전혀 식별이 안 될 정도면요, 저거는 분명히 문제 있는 썬팅이고, 네. 워낙 지금 애가 지금 의식불명이라서 그렇지, 저 썬팅한 것 자체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국의 모든 그 유치원 버스나 학교 스쿨버스 한번 썬팅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썬팅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저 유치원에서 저 어린이집에서 집까지 2분밖에 안 걸리는 정말 짧은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아이가 만약에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밖에서. 그 엄마가 했던 얘기를 보면은 아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 밖에서 차에서 안 내려주고 교사가 자신만 두고 가는 줄 알고 과거에 울어서 집에 전화까지 올 정도였다.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외부에서 안쪽을 볼 수만 있었으면은 정말 그 7시간 동안 충분히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 버스를 지나가던 사람이 분명히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간이 7시간이나 됐고 말이죠. 썬팅이라는 그 제도가 생명을 차단하는 그런 유치원 버스에는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일도 기자,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요, 우리가 매뉴얼도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방교육청들이 이와 관련해서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고, 사건이 벌어진 광주교육청도 통학버스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운행을 마친 뒤에는 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지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생명을 다루는 운전기사라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운전사도 있고 인솔자도 있고 할 텐데요.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이제 방학 때라서 네. 이제 돌봄 교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방학 때고 요즘 휴가철이라서 아이들 출결이 뭐 들쭉날쭉 하겠지만 네. 탄 아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애가 안 왔으면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그럼요. 오늘 네. 아무 개가 오지 않았다는. 근데 네. 저는 그 출결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선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네. 사건은. 그리고 이 아이를 태웠던 인솔교사는 몇 명이 탔는지, 그리고 내릴 때는 몇 명이 내렸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인원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네. 저는 인솔교사가 너무 그 중과실을 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술교사. 예, 그다음에 이 기사도 이제 그 다 하고 나갈 때는 아이가 뭐 만 4세라고 하니까 5, 6세 정도 되는 건데 우리 나이면 그렇다고 하면 저 버스 이렇게 등받이에 걸려서 잘 안 보이죠, 아이들이. 네. 그러면 이 지침에도 있지만 꼭 끝까지 가서 아이가 혹시라도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인솔교사나 기사나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이 원장도 이런 지침을 매일매일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네. 면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구속 입건 정도로 그칠 사안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남겨두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러면 이제 아동보호법 위반인데 미국에도 이런 이제 유사 사례들이 있나 봅니다. 근데 네. 보통은 이제 부모가 아이가 뭐 뒤에 차에 있는지 깜빡 잊고 내려서 뭐 네. 마트에 간다든가 뭐 심지어는 뭐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동안에 아이가 발견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우리나라로 한 중학교 1, 2학년 나이까지 네. 집안에 혼자 놔두면 그게 또 아동보호법 위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조건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게 네. 그 미국 아동보호법에서의 그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일인데 네. 제가 당한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어머니가 한국인 어머니인데 마트에 가가지고 네. 애를 짐 가져온다고 네. 마트에 샀던 짐 가져온다고 차 안에 잠시 8세인가 7세 애를 놔두고 들어갔었는데 그동안에 마트 종업원이 이걸 신고해가지고 벌금을 5,000불 네. 맞았더라고요. 네, 네. 5,000불이면 한 600만 원.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집안에 아까 말씀하신 데 12세 이하를 애를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은 베이비시터가 그렇게 유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폭염 속에 그 차량 내부 온도가 거의 뭐 60, 7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도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도 못할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정말 큰 일로 이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